네, 코로나19 여파로 2달 넘게 미뤄왔던 초, 중, 고교 등교 수업. 언제 어떤 방법으로 시작할지 일정과 내용이 조금 전 4시에 발표됐습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 연결해서요. 결정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박백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입시가 시급한 코앞에 있는 고3 학생부터 먼저 등교하기로 결정을 하셨던데 처음에는 11일도 얘기되고 18일도 얘기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3일로 결정이 됐네요. 이유가 뭘까요? 예, 우선 잘 아시는 것처럼 5월 6일부터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이 되고요. 네. 또 연휴가 끝난 다음에 코로나19의 그 잠복기라고 할 수 있는 2주간의 그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그 감염병이 어떻게 진정이 될 것인가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5월 20일 날 본격적인 그 등교 그 수업을 한다고 결정을 했고요. 다만 네. 고등학교 3학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학을 지나가는 아이들한테는 중간고사라든지 또는 수시 모집에 대한 일정이 꼭 필요한 일정이 있고요. 또 특성화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은 취업에 필요한 실습 시간이라든지 현장 실습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될 시간이 촉박하기 네. 때문에 일주일 지켜보고 일주일 먼저 5월 13일 날 등교 수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중3은 여기서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요. 중3과 나머지 학년들은 이제 5월 20일 이후에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학생들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등교 방식을 오전반, 오후반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도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요. 등교 방식에 혹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 많은 그 여러 가지 방식을 학교나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해왔던 온라인 수업, 즉 원격 수업하고 등교 수업을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병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반은 오후반으로 분산한다든지 또는 등교할 때 시간을 학년별로 또는 학급별로 달리해서 시차 등교를 한다든지 그리고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네. 그런 권한을 학교에다 드렸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같은 고3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학생은 나오고 일부 학생은 온라인 수업을 계속 들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사실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고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그 과목별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중고등학교는 조금 하기가 어렵다. 특히 고등학교는 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짝수 날에는 짝수 학생만 나오고 홀수 날에는 음. 홀수 학생만 나온다든지 또는 네. 짝수 반 홀수 반만 등교하고 나머지는 원격 수업을 한다든지 네. 여러 가지 그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오전에는 나오고 오후에는 원격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네. 학교에서 생각하고 그거대로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업 방식 변화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전처럼 한 반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건지 반을 또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건지 기본적인 간격을 유지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어떻습니까? 예, 그 교실 안에서 그 우리 아이들의 그 책상 간격을 최대한 나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분반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음. 어려움이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분반을 하게 되면 교실이 지금보다도 뭐 2배나 이렇게 필요하고요. 또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생님들이 또 수업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도 2배 이상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간표가 복잡해진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판단하시기에 그렇게 분반이 가능하다면 분반을 하실 수도 있고요. 분반이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운영 방식을 통해서 우리 분산을 시키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그 사전에 철저하게 그 방역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요. 또 예방 교육을 시켜서 그런 그 굳이 그렇게 분반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스스로
등교를 하지 않도록 또는 네. 교직원 경우에도 출근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요. 네.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보건당국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좀 안심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육부 차관님 말씀 들으시면서 문자가 오고 있는데요. 류은하 님이 교실이라는 갇힌 공간에서 이 마스크 쓰고 선풍기, 에어컨, 공기청정기도 사용을 안 하고 이 무더위에 수업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어제 오늘 SNS상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에어컨, 선풍기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예, 지난 3월에 저희들이 지침 내려보낸 거에 의하면 순환 방식의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은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그렇게 나간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그 맞는 그 감염병 예방 그 가이드라인이었고요. 네. 이제 계절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활 속 거리두기, 즉 생활 방역 상태에서 교실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건가는 저희들이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환기 전문가라든지 감염병 전문가들하고 지금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네. 따른 또 이 계절에 맞는 새로운 감염병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학교에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아직은 확정된 건 없군요. 네네. 네. 지금, 어, 학부모님들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어려워하는 점을 저희들 잘 알고 있고요. 네. 그거에 맞는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갑자기 더워져서요. 이 에어컨 선풍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선풍기는 금지된 게 아니고요. 네네. 선풍기 정수기까지도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금지를 시킨 게 아니라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얘기를 아. 했던 거고요. 네네. 이 순환 방식 청정기나 에어컨은 그게 우리 코로나19의 그 바이러스가 음. 유포가 되는 경우에는 네네. 순식간에 교실 전체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 철저하게 환기를 하고 즉 매 휴식 시간마다 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려움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거나 음. 이거에 대해서도 전문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등교 개학을 한 이후에 이 집단 발병 가능성에 대해서요.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높진 않지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이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이어지는지요? 예, 철저하게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학생이나 교직원 누구라도 의심 증상이 생기면 바로 보건소하고 연락이 돼서 또 선별 진료소에 가셔서 즉각적으로 검진을 받고요. 또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 결과에 따라야 되겠습니다만 결과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학교에서 준비된 보건 마스크를 쓰고 모두가 귀가 조치를 해서 네. 일단은 자가 격리에 들어간 다음에 바로 원격 수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학조사 결과 괜찮다고 한다고 한다면 제한적으로 등교를 한다든지 또는 네. 뭐 그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전원 등교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음. 기본적으로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원격 수업으로 간다. 이게 저희들 앞으로 만들게 될 기본 지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당장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과거와 달리 주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아 보입니다. 특히 학생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특히 이제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학교에 등교하기 전에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사전에 건강에 대해서 좀 음.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네. 학교에서 이제 문자나 앱을 통해서 안내가 나갈 거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열이 있다든지 기침이 있다든지 또는 기타 메스꺼움 또는 설사 증상, 후각, 미각 마비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에 신고를 해 주시고 등교를 하지 않도록 네. 가정에서 좀 이 증상에 대해서 지켜본다든지 또는 음. 진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이 증상이
완전히 규명이 된 이후에 등교를 네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꼭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그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약간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학교에 알리고 일단 자가격리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네네.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말씀을 차관님께서 주셨고요. 계약에 대해서 이 세부 사항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고 계세요. 특히 이제 마스크, 급식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신데요. 3918번님이 수업하는 중간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적인 거죠. 고3들은 사실상 이 하루 종일 학교에 있어야 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서로가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 수업 중이나 또는 휴식 시간에도 마스크 사용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권장하는 거는 면 마스크를 좀 활용을 해서 네. 항상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게 저희들의 그 가이드라인이고요. 급식도 또 역시 저희들 시간을 둬 가지고 학년별로 좀 나눠서 급식을 한다든지 네. 또는 급식에 있어서 지그재그 방식으로 좀 음. 거리를 떼서 한다든지 또는 하는 급식대에 칸막이를 둬 가지고서 서로 네. 감염이 안 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학교에 따라서 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다. 네. 가정에서 지켜본 다음에 검진을 받도록 한다. 그다음에 증상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저희들은 또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학교에서 조치를 취할 거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여러 가지 급식이라든지 교실 안에서 할 수 있는 또 예방 수칙을 잘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네.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계속 가정을 전제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집단 발병이 현실화한다면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 물론 원인은 좀 다릅니다만 싱가포르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우려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집단 발병이 현실화된다면 다른 학년들의 개학이 예정보다 좀 늦어질 가능성도 혹시라도 있을까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속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네네. 어떤 일이 생기든 감염병 전문가하고 방역 당국하고 이거는 음. 협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요. 네. 다시 저희들이 기대하고 바라건대는 네. 다시 그전에 3월 초 또는 2월 말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음.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역별로 집단 감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건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교육부의 박백범 차관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